2019년 2월 24일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주간 증시에 대해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뉴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또 엑기스를 좀 뽑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난 20일 공개된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은 올해 말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 증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내용이죠.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는 글로벌 증시 하단을 지지하는 재료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재료로 인해서 미국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글로벌 증시 다수가 하단을 지지하는 좀 모습을 우리가 역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인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 인내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회의록 같은 걸 이제 나중에 보실 때 이 impatient라는 요 문구가 빠지는지 언제 빠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26일과 27일 제롬 파월의 미 의회 상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다. 주 초반 FED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전망이다. 자, 지금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다가 호되게 이제 시장이 좀 당한 것 같았죠.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차츰차츰 다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도 다시금 이제 되반등을 했고 지금은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중인데, 자, 이번 주에 이 상하원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발언들을 할지 그 스탠스를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증시에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역시나 이제 하방 경직성을 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 특히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는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되고 시장이 그렇게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굉장히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 시한인 대중국 관세 부과를 6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연장하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자, 현재 양국은 양해각서 MOU 초안을 작성 중이다. 자, 이제 드래프트, 페이퍼 작업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양해각서 MOU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로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거를 약속한 거를 이제 페이퍼화한 것일 뿐이지,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물론 이제 삿대질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뭔가를 고소를 한다거나 국가 간의 그런 뭔가 그런 법정 처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U라는 게 물론 다수는 지켜지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퍼의 내용은 이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서비스 산업, 환율, 농업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결국은 다수가 중국 쪽에서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MOU가 작성이 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된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대신 이제 화웨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에 또 연기가 되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트럼프가 판정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게 매듭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매듭이 일단은 지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유로존의 부진은 달러 강세에 더욱 압박을 가한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 시장 수급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 A주 확대 편입은 수급상 불안 요인이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안 좋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는 28일에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대형주 확대 편입과 중형주 신규 편입 스케줄 등이 확정된다. 자, MSCI 이머징 마켓 구성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줄어들 수가 있고, 중국 A주가 만약에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당연히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만약에 중국 A주가 편입 결정 시에는 지금도 편입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날 경우에는 오는 5월과 8월에 시행이 되는 게 이제 5월인 거죠. 물론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자금은 이동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각각 7.5%포인트씩 뭐야 이게 좀 이상하네요. 네, 중국 A주 대형주 추가 편입, 중국 A주 대형주 20% 편입과 사우디 신규 편입으로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은 14.8%에서 14%로 축소될 전망이다. 자, 이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그에 따라서 뭐 자금 유출이 뭐 4조 5천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정이 되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28일에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주 후반에는 중국의 이제 제조업 PMI,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등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라는 정도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로 저는 올해의 상반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만약에 지수가 지금 2830인데요. 코스피가 만약 2300 지금 2300 몇이죠? 자, 2230이었죠? 2230인데 2200을 만약에 이번 주에 깬다라면은 상반기 안에 2300 돌파하기 힘들다고 저는 좀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너무 바랬나봐요. 2800이라는 그런 기원, 바라는 그런 지수를 얘기를 하고,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보는 캘린더인데, 이번 주에 아까 여기 좀 빠졌던 재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MWC가 있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자, 여러분들 뭐 MWC 홈페이지가 있죠. 가서 보시면은 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2019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그래서 요런데 우리가 직접 스페인에 날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가서 보면 제일 좋겠지만 홈페이지라도 가셔서 뭘 보시냐면은 뭐 아젠다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아젠다 같은 걸 보셔서 이 4일간 이 컨퍼런스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아젠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회라던가 여러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으면은 그 이벤트가 있다면은 꼭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떠한 피처들을 가지고 이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미리 보니까 가장 화두 키워드는 5G였습니다. 자, 그래서 5G, AI, 폴더블 정도가 나와 있는데, 뭐 또 여기에 뭐 드론도 조금 있었는데, 드론은 근데 조금 예전보다는 키워드 수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뭐 VR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도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통 3사가
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요번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5G 기술력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스들 준비를 했더라고요. 뭐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이통 3사가 다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뭐 링크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오픈 채팅 창에 오픈 채팅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또 기사를 찾아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뉴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땐 5G다. 자, 그러면은 5G에서 그럼 어떤 거를 봐야지 될까? 여러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섹터들도 5G에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자, 관련 장비들을 보시는데 글로벌 시장, 우리 네트워크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이가 나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예전 좀 기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1위가 화웨이, 2위가 에릭손, 그리고 노키아가 이제 3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은 화웨이, 에릭손, 노키아가 3등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기업이고, 에릭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키아 같은 경우는 핀란드 기업이죠. 자, 이 세 국가 그리고 이 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네트워크 시장을 3분할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화웨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남은 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에릭손과 노키아가 그 비중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4위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파이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2년 안으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자, 삼성전자가 20%까지 끌어올리겠답니다. 2년 안에.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화웨이와 에릭손과 노키아의 파이를 조금씩이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2년 동안.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에 또 제공을 하는데,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 AT&T, 그리고 뭐 스프린트, 뭐 이런 곳에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일솔루션, 뭐 서진시스템, KMW, 에이스테크,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요 4개의 업체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이 종목들의 주가는 다들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거나 시장에 의해서 밀릴 경우에는 요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위에서 이제 파이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 납품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 화요일에 열리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또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좀 단발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미리 사두셨다가 이날 뭐 장 초반에 뭐 시가에 파시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큐브엔터, 여자 아이들이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티저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노래 세뇨리따라는 노래로 많이 컴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상은 할 것 같아요. 상은 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중국향 종목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향으로는 엔터 화장품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북주로도 저는 이제 엔터와 화장품이 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으로만 좀 보지 마시고 대북주로도, 다음 대북주로도 이 엔터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27일과 28일에 이제 드디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몰 딜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예, 스몰 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빅딜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절대 이번에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스몰 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자 뉴스인가요? 이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북한이 경제개발서를 첫 출간을 했다. 외자 유치 대비해서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좀 가서 전체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눈에 띄는 대목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뭉치 외화를 벌어야 한다며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하는 광물 수출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북한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그 광물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대북주, 경협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섹터가 있지만 이제는 좀 광물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에서는 뭐 현대상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로 내려간다면 뭐 티플렉스라던가, 아니면 뭐 세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2010년 기준 북한 라선에 이미 6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의 외국 자본이 투자됐다며 앞으로 원유 개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유는 제가 봤을 땐 미리 미국이 잡았어요, 벌써. 네.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면서 원유 쪽, 북한의 원유 쪽은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뭔가 좀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요 뉴스를 보면서 우려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좀 궁금해요. 자,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했고, 현대아산, 네, 현대상선, 자, 현대엘리베이터 다 엮여 있습니다. 독점권을 취소를 했다고 하죠. 자, 일단 그럼 대북주의 대장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현대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남북경협의 사명은 끝났다고 밝혀 관광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북주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손을 저는 덜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급등한 종목은 쫓아가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2차 승인 투표가 수요일 날 있네요. 이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후보가 황교안 씨와 그리고 오세훈 씨, 그리고 김진태 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강 2중이죠. 그래서 1강인 황교안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겠다면 황교안 관련주를 하시고, 역시나 이 모멘텀도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전에는 좀 처분을 하시는 쪽으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해 지수가, 인터넷이 안 뜨네요. 네, 떴는데, 자, 상해 지수가 드디어 2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800. 드디어 2800을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2800이 언제 때였냐면 2018년 9월 달 거예요. 즉 10월, 우리가 10월, 9월, 10월부터 굉장히 힘든 장을 보냈는데, 역시 중국도 그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12월 말부터 상승을 했는데, 다른 시장에 비해서 뭐 그만큼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원체 기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많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 9월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되반등 다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관련 ETF들 이미 반 팔아드렸고, 반도 들고 가는데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일단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보다가 이제 그 MSCI, 아까 봤던 MSCI 이머징 마켓의 비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그리고 3월에 이제 중국 양회가 있죠. 그 양회 등등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상해지수 2800 도달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을 자, 요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더 가느냐 마느냐는 요 지표로 좀 판단을 할 건데, 자, 중국 차이신 PMI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 PMI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50이 넘을 경우 제조업 경기가 확장 중임을 나타냅니다. 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자, 이걸 보시면 올해부터 올해 50이 꺾였어요. 50 이하로 갔는데, 이게 이번 주 27일인가요? 네, 27일에 아마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발표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되는지, 만약에 여기서 더 부러지면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저는 중국 ETF는 전량 매도를 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앞으로의 중국 지표 지수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선행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본다면은 달러, 위안 달러를 보겠습니다. 위안 달러는 현재 지금 6.7대에 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보실까요? 자, 6.9 방향으로 가는지 6.5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 방향으로 다시 가는지 6.5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시는데, 6.5로 가면은 중국 상해 지수는 더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6.9 방향으로 가면은 뭔가 중국 쪽에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 자, 기준이 미국 달러 지수인데,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다행히 일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96.5라고 보겠습니다. 96.5인데 이거 97로 가느냐, 이번 주에 96 방향으로 가느냐, 0.5로 놓고 96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 이탈은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7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MSCI 이머징 마켓 비중과 함께 이 모멘텀을 가지고 그동안에 처참하게 좀 당했어요. 공매도 세력이. MSCI 이머징 마켓 비중,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97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을 가지고 공매도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2200, 아까 2230이었나요? 2230에서 2200을 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위안 달러, 자, 그리고 이제 차이신 PMI 지수,
그리고 상해 지수. 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자, 벌써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2월 25일입니다. 2월 말이에요. 자, 2월 말이면은 12분의 2, 6분의 1, 16.66%가 올해에 벌써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해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률이 어떠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 되고 3월이 되면은 공개 계좌라던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짰던 포트폴리오들 어떻게 되는지 복기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 정말 중요한 한 주입니다.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매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 채팅방에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